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전일 안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강자들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승전 가지 못했던 선수들이 강자들이 매경주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15경주는 배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재완 선수가 추입형이다 보니까 세종팀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재완의 추입이 실패하면서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5경주는 좀 배당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15경주도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민철, 정종진, 이진웅, 이태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철, 정종진, 이진웅, 이태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강성욱, 김민철, 최래선, 유지은, 공민우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성욱이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갔었는데 김민철하고 최래선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범, 김용규, 김민규, 김민호, 유태복, 정종진, 김형환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범이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갔습니다만 유태복이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정종진은 대열 붙이는 훈련에만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 이진웅, 김민준, 배민구, 안창진, 박용범, 김원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을 반바퀴 젖히기로 넘어섰었던 이진웅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박용범은 후미권에 마크에 나가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경호, 이태원, 권혁진, 김원정, 유경원, 전영규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경호 선수의 인터벌을 이태원 선수가 반바퀴 젖히기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승민, 이기주, 신은섭, 정윤재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박승민의 인터벌 시속은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신은섭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인터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현하고 성락성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성락승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민철, 정종진, 이진웅, 이태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본다면 광명 특성급 12경주 류재열 전일 올라갈 수 없는 편성을 배정받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어요. 강자 3명 몰아놓다 보니까 2명밖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3착도 아닌 착순권 진입에 실패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했었던 류재열. 하지만 금일은 강축입니다. 류재열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도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김용규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최래선도 전일 점수에 밀려나면서 결승까지 못했습니다. 2차권 진입을 했는데 점수에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했었던 최래선. 금일은 강축이죠. 과연 강성욱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주팀 강성욱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최래선이 강성욱까지 협공을 펼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형환과의 전략적인 탑이 먼저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4경주 안창진 전일 마크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점수가 안 됐습니다. 결승까지 못했었죠. 금일은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유태복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일 유태복 허리 통증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시속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나름대로 시속감은 나쁘질 않았습니다. 박용범이 지켜주면서 경주가 흘러가다 보니까 유태복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안창진하고 동반 입장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호흡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5경주는 정재환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태양하고 김민배 세종팀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갔을 때 정재환이 얼마 전 8월 달에 김민배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과연 김태범과 호흡을 맞춰 나갔을 때 김민배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밀히 말하면 정재환은 파업 선수죠. 그 점 때문에 비파업끼리 뭉친다면 정재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다면 수월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세종팀 협공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오랜만에 성낙성이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성낙성이 낄 수 있는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없을 것 같아요. 인천이 때려주고 정종진이 몰고 갑니다. 직선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종진의 뒤를 과연 황승호, 박용범, 신은섭 중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박용범이 득점이 상당히 높아졌었다는 점,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정종진의 뒷자리 박용범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특성급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류재열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재열이 직접적으로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김용규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용규가 타점 잡고 힘을 쓸 때는 희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용규가 힘을 쓰고 류재열이 몰고 와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용규가 마크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힘을 쓰는 류재열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정윤재하고 류재열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정윤재가 힘을 쓰고 류재열이 몰고 와서 짧게 따는 경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때렸을 때는 시속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류재열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를 몰고 가되 아무래도 김용규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위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용규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재열이 김용규를 몰고 와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이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라는 점,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재가 때려준다면야 류재열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6번과 3번 정도는 6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용규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김용규도 자꾸 때리면 시속감이 좋아요. 마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류재열과 김용규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최래선이 전일 2차권 진입은 했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안 됐어요.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래선. 하지만 금일만큼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래선 입장에서는 팀 후배 강성욱이 있긴 합니다만, 강성욱이 아무래도 좀 기량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래선이 강성욱을 달고 때린다 하더라도 컨디션 좋은 김형환에게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만큼은 김형환이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처럼 김형환이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래선의 뒤를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컨디션도 괜찮고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예요. 무리해서 강성호까지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래선과 김형환의 동반 입상이죠.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괜찮은 전용규도 충분히 최래선의 뒷자리를 막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용규가 짧게 젖히고 최래선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뭐 최래선이 전용규를 노골적으로 지켜주기보다는 아무래도 김용환을 더 의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 상당히 좀 투지가 넘쳐났었던 김형환이기 때문에 최래선과 김형환이요,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고, 3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뭐 최래선이 이런 편성에서는 안 빠집니다. 6번과 1번 중에서는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안창진 저는 막해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2차권까지 진입했는데 전수가 안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안창진, 금요경주 때는 때렸다가 고전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좀 강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경호 활약이 나가도 되고 유태복 활약이 나가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유태복 10월 말 허리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금요경주 때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맸었던 유태복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박용범이 철저하게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유태복이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속감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편성에서만큼은 정경호 활약이 나가면서 반바퀴 넘어설 수 있죠. 박승민 활약이 나가면서 반바퀴 젖히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안창진하고 유태복의 전략적인 협공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반 입상 경험도 많은 두 선수입니다. 서로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유태복이 젖히고 안창진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안창진의 뒷자리를 유태복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죠.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지종훈 때 컨디션 좋았었던 이진웅, 전일도 토일도 금요경주 때도 몸 상태는 상당히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진웅, 저치기까지 나서려고 했었던 이진웅이라는 점에서 안창진도 이진웅을 의식한 경주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또 경상권 협공이 가능한 선수가 이진웅이에요. 그 점 때문에 유태복이 때렸을 때 이진웅이 안창진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5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유태복 믿었다가 안창진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진웅이 전경호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는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김원정이 이진웅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2하고 3-7이죠. 노려본다면 3-1하고 3번을 중심으로 3-1경주권하고 3-7입니다.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안창진 1호경주는 상당히 강해요. 유태복과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쪽에 5번하고 2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재환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자세히 살펴볼 게 정재환이 파업 선수입니다. 나머지 선수를 다 비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득점 높은 정재환이 이번 편성 견제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재환 입장에서는 득점이 있기 때문에 정재환 또 비파업 선수들하고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범을 좀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재환 추입형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범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재환이 차분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김민배가 있고 정태양이 있고 김민배가 있죠. 김민배 선행과 김태범이 활약이 나간다면 정재환이 김태범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재환의 직선 취발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배가 때려주고 정재환이 차분하게만 막혀나간다면 직선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번과 4번 정도는 6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6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파업이기 때문에 정재환 추위평이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정재환 선수들에게 견제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얼마 전에 8월 달에 정태양이 때리고 김민배가 짧게 젖혔습니다. 정재환이 김민배를 막혀 나가는데 취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정태양이 때리고 김민배가 몰고 갑니다. 김민배 후미를 김태범이 막혀 나갔을 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배가 최근 들어서 강자들에게 견제당하다 보니까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편성 충분히 김민배 정태양 활약이 나간다면 배당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죠. 세종팀입니다.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이죠. 4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환이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출전이고 서두르는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파업이기 때문에 견제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은 6-7과 6-4인데 4-2하고 4-7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정종진을 위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연대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과연 성낙송이 오랜만에 결승전 나왔습니다. 과연 예전에 성낙송처럼 적극적으로 들이댈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혼자 파업이죠. 나머지 비파업입니다. 자리 선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낙송이 몸싸움을 펼쳐서 대열을 좀 흐트러뜨려야 되는데 흐트러뜨릴 만한 자리 선정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성낙송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긴 버겁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종진을 위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인천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인천 SS 문이 바지 입고 나서부터 그야말로 일치월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잡고 때리면 10초 대 후반 나오죠. 김민중 활에 나가면서 저측에 나서고 인천의 뒷자리를 정종진이 차분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짧게 가져가면서 6번과 4번이죠. 김포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함께 훈련하는 선수가 김민호입니다. 한데 정종진은 함께 훈련하는 선수가 인천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상당히 좀 두 선수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천이 때려주고 정종진이 몰가서 슈페 나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인천이 때렸을 때 정종진의 직선에서 차가 세게 나가게 된다면 호미를 막혀 나갈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훈련하고 있는 황승호 있고 서울 최고 신은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 박용범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도 정종진, 박용범, 인찬이 자리 잡았었는데 결국 정종진은 박용범을 선택했었습니다. 득점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들이대고 있는 박용범이죠. 신은섭은 정종진 막한다 해도 박용범에게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4번인 것 같아요. 쉽게 끝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빨래줄 경주로 깔끔하게 끝나게 된다면 6-4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6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